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화재로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의 공장에서 오늘 합동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가 차려진 가운데 연결식은 내일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우려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이 평화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호주와 아시안컵 4강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역대 전적은 28전 8승 11무 9패,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틀 전 경북 문경의 공장에서 난 불로 젊은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왜 났는지 원인을 찾을 시간입니다. 공장 설비에 문제는 없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오늘 시작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불은 어제 일찍 꺼졌는데 합동감식은 오늘 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제 뒤로 보시면 다 타버린 공장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3층 바닥면은 2층 높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불이 완전히 꺼졌지만 아무래도 붕괴 위험이 있어 들어가도 조사해도 안전할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점검 결과 추가 붕괴 위험은 낮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방청과 경북 문경경찰서 등 관계기관 10곳이 합동감식에 들어갑니다.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3층 고열 튀김기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불이 났을 당시 대피가 늦어졌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동감식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사합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공장 내부엔 화재 경보기가 있었지만 불이 났을 당시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불이 난 지 17분 만에 직원이 처음 화재가 난 걸 알아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전까지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알아챘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 2명은 공장 안에 탈출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과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안전관리자만 있었어도 상황이 좀 달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젊은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추모할 수 있죠. 장례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번 화재로 27살 김수광 소방장과 35살 박수은 소방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숨진 2 소방관을 한 계급 특진시키고 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는 오늘 오전부터 경북 문경, 상주, 구미 소방서에 차려집니다. 빈소는 문경 장례식장에 마련됐는데 연결식은 내일 오전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의 지원에 10조 원 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사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러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9년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인력이 필수 분야와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지역 수가와 위험도에 따른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정부는 비급여 체계를 바꾸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한 예로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의료비를 받는 걸 금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미용 의료의 시술 자격을 개선해 성형외과 등으로 필수 의료 인력이 새나가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걸.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우려했습니다. 뭐에 그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합쳤더니 10조 이렇게 나와야지 10조를 도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실제로 무슨 계획에서 나온 돈 액수가 아니잖아요. JTBC 황예린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여당은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출범시키는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이 불교계에 대통령 설 선물을 보냈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선물 상자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문도 포함됐습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반발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각계에 보낸 설 선물 상자입니다. 포장 상자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더 안쪽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묵주를 든 여성이 담긴 카드도 들었습니다. 불교계 인사들을 위해 전통주와 육포 대신 꿀 등을 넣긴 했지만 이런 선물 상자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문까지 동봉됐습니다.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이란 반발이 나오자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부주의하고 또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 큰 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센인 작가의 작품을 선물 상자에 담아 소개하려는 의도였다며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실무진 중에 이 꾸미신 분이 또 우리 사실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가 우리가 뭘 일을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교계에선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에 불자 출신이 거의 없다며 불교 홀대 논란도 제기해왔습니다. 2020년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육포가 포함된 설 선물을 불교계에 그대로 보내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이토 준야가 대표팀에서 떠났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일본 대표팀에서 이토가 떠나게 됐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토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팝스타들의 음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음악 콘텐츠 기업인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틱톡의 계약이 결렬되면서 틱톡에선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틱톡 계정입니다. 음악과 영상이 함께 흘러나오는데 하지만 화려한 공연 영상에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영상 아래에 음소거 표시가 되어 있고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뜹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틱톡과 라이선스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되자 음악 콘텐츠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이 사용된 틱톡 영상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계약 협상이 안 된 이유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 때문입니다. 유니버설 그룹은 틱톡이 음악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다른 SNS 플랫폼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협상 과정 중 틱톡의 강압적 행위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틱톡은 유니버설 측의 주장이 거짓이며 가수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We know it's going to change TikTok and the way that it functions and using a trending audio isn't going to cut it.
Okay, but my question is like that was a big part of my content. 유니버설 뮤직과 틱톡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개인 생방송을 통해 그간의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주 씨는 특수교사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를 했고 어제 법원은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냥 학대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죠, 그냥. 교사 측에서 피해 보상과 사과문을 요구했는데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다며 선처하려는 뜻을 거뒀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도 지적했고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또 아이에 대한 욕 이런 게 진짜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아서 심한 것만 추려서 한 40건 정도 고소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반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e스포츠 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 뭘까요? 평균 연령이 67살, 최고 연장자는 75살의 게이머들이란 겁니다. 팀의 이름은 마타기 스나이퍼스. 다음 영상에서는 67살 마크 25의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주 종목은 발로란트,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어갈 차세대 e스포츠로 주목을 받는 게임인데요. 손자들에게 존경받는 존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네스로부터 최고령 비디오 게임 크리에이터로 인정받은 88살 중국의 양빙린 씨입니다. 계정에 70개가 넘는 게임 동영상을 올렸고 2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네요. 페이커와 고령화의 나라, 우리도 게임 문화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기대작들을 예고하면서 모든 작품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 장면 공개했습니다. 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널 찾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로 공개한 사진도 있는데요. 머리를 짧게 자른 배우 이정재와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프런트먼 배우 이병헌과 양봉남, 공유도 등장합니다. 임시완, 강하늘 등 새롭게 합류하는 참가자도 이미 공개된 바가 있죠. 올해 공개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가 또다시 이 게임에 열광하게 될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군이 보유한 막강한 핵전력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의 도발을 미리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파파로 지명자는 현지 시간 1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질문받자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는데 JTBC가 당일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지워진 목록 2건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과 회수를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답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김 사령관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기록입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 기지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곳은 비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했더니 두 건 모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낮 12시 50분에 8분 가까이, 그리고 오후 3시 56분, 5분 가까이 두 사람이 통화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갔다가 다시 군검찰로 간 바로 그날 두 번의 통화가 확인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결국 철거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제징용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세운 건데 시민단체가 철거에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산산이 부서진 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갔다 숨진 조선인 추도비가 있던 자리입니다. 원형 받침과 비문이 붙어있던 콘크리트 비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헬리콥터를 띄워 촬영한 겁니다. 이 신문은 추도비 자리는 이미 빈터가 됐고 중장비로 새 흙을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군마현이 공원을 폐쇄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 지 사흘 만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새겨진 비문은 추도비를 세운 시민단체에 전달됐습니다. 군마현은 새로운 추도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문은 남겼으니 다른 곳에 새로 세우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위치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추모비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문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 해체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경제와 생활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침엔 라이프,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키워드는 불황 속 호황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경기도 정말 어렵다고들 하죠. 특히 소비는 크게 위축된 모습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더 잘 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복권입니다. 최근 한 시장조사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0%가 지난해 로또를 샀다고 답했는데요.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잘 팔리는 대표적인 상품이죠. 네, 지난해 복권 판매 추정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년도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라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가운데 단연 선두는 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년 새 24% 넘게 늘면서 약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국내 곳곳에는 라면 특화 매장이 속속 들어섰고 소셜미디어에도 K라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기는 각종 레시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정말 인기 많죠.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또 복권, 이런 인식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한데 누구나 복권 당첨 꿈꾸기도 하니까요. 불황 속의 호황, 다른 건 뭔가요? 네, 다음은 의외로 피부 관리입니다. 요즘은 에스테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작은 노력으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는 2022년 약 20억 달러에서 7년 뒤에는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조 원에 육박할 거란 조사도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쓰는 전문적인 미용 의료기기부터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홈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 들으니까 정말 큰데 업계에서 이런 시장 잡기 위한 노력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에스테틱 기업들이 피부 관리를 일상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데이를 만들어서 체험 행사를 열거나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소비자와 접점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업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런데 베푸는 마음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네, 연말연시 기부금을 모으는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11.2도를 기록했는데요. 목표 금액을 111% 넘게 초과 달성한 겁니다. 네, 원래 목표 금액보다 500억 가까이나 더 모으면서 최종 모금액은 4,8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사랑의 열매의 연말연시 모금액 중에서 가장 최고 금액입니다. 네, 어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 나눔 캠페인 폐막식도 열렸는데요. 제가 다녀왔는데 한번 현장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100도가 넘은 것은 작년보다 하루 정도 빨리 달성을 했는데 올해 많은 경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 기업들께서 성심성의껏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함께 늘 생각하면서 모두가 조금씩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모금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기부 금액이 한 340억 정도 늘었는데요. 유독 법인의 기부가 많았습니다. 네, 늘어난 기부 금액의 80% 정도가 법인이 낸 돈이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와중에도 비교적 실적이 좋은 그룹사들이 성금액을 크게 늘린 건데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일 예정입니다. 네, 사랑의 열매 측은 올해 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목표 금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라이프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2만 원 훌쩍 넘는 요즘 대체품으로 마트에 냉동치킨을 찾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기 제품들 가운데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있거나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뛰면서 마트 냉동치킨을 집에서 해먹는 소비자가 급증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부담될 때 냉동치킨을 주로 사 먹는 편입니다. 소비자원이 냉동치킨 10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일부 제품에선 지방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3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각각 하루 기준치의 166%, 104%에 달했습니다. 300g은 뼈 있는 치킨 7조각, 순살은 10조각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제품 역시 같은 양의 포화지방이 124% 들어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도 필요했습니다. 실제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값에 차이가 있는 제품도 있었고 또한 온라인몰 표시사항과 제품의 표시사항에 차이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제품 모두 원산지와 닭고기 함량을 표시했지만 국산은 2제품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제품별로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뼈 있는 치킨은 100g당 최저 1,350원에서 최고 3,660원까지, 순살 치킨은 최저 950원부터 최고 2,440원까지로 브랜드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